이렇게 교감신경 그리고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한의원 황상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 배혈증의 원인 3가지에 이어 첫 번째 배혈증의 원인으로 말씀드렸던 척추의 문제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배혈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므로 오늘 내용은 반복해서 보시고 직접 해보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척추는 33개의 뼈로 되어 있습니다.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 천추와 미추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흉추는 12개로 가장 개수가 많은데 보통 우리가 목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등이 아프다, 즉 흉추에 대한 언급은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특히 배혈증과 관련해서 흉추는 매우 중요한 척추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배혈증이 있으신 분들 어떤가요? 등이 아파요, 등이 화끈거려요, 소화가 안 되고 등이 답답해요, 심장이 두근대요, 등에서 열이 나서 잠이 안 와요. 이 증상들이 대부분 등과 관련이 있죠. 즉 이런 증상들은 흉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흉추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장기는 어떤 것이 있죠? 네,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데 흉추는 T1에서 T12번까지 12개의 뼈로 생각보다 많은 장기와 관련이 깊습니다. 흉추는 등에서부터 내려와 횡격막을 지나서까지 연결이 되는데 횡격막 위로는 심장과 폐와 근접해 있고 횡격막 밑으로는 췌장, 위장까지 근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폐, 심장, 소화기 증상까지 흉추와 매우 긴밀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자세가 안 좋아서 등이 이렇게 굽어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림처럼 등이 굽어 있거나 혹은 척추 측만증으로 이렇게 등이 휘어 있다면 네, 심장과 폐와 같은 장기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한 공간 볼륨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그거 자체만으로도 심장과 폐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횡격막 기준 밑으로는 췌장, 위장과도 가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흉추가 정상 커브를 벗어나게 되면 소화기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흉추는 우리 몸 자율신경 중에서도 교감신경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흉추가 시작되는 목과 등의 연결 부위에서 목으로 올라가는 상행성과 목 밑으로 내려가는 하행성 교감신경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보면 척추를 중심으로 흉추 횡돌기에서 시작해서 위의 극돌기로 연결되는 다혈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짧지만 굉장히 촘촘히 척추들을 연결해주고 척추가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여기 근육은 몇 가지 원인으로 긴장되거나 굳어버리는 현상들이 잘 나타나요. 그리고 이 근육이 굳어지게 되면 교감신경이 빠져나온 길이 좁아져서 신경을 자극하거나 누르게 되는데 그러면 교감신경 기능에 오류가 발생하여 항진되는 증상이 나타나기 쉬워집니다. 쉽게 정리하면 물 호수가 있는데 누가 자꾸 중간에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잘 나오지 않거나 반대로 물이 빠른 속도로 뿜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흉추에서 나오는 교감신경은 여러 내장기관을 조절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림처럼 세 그룹으로 나누면 상중하로 나눌 수 있고 상부는 기관지, 심장, 폐, 중부는 간, 담, 위장, 췌장, 비장, 하부는 부신, 신장과 같은 비뇨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내장기관 기능에 이상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의학에서는 옛날부터 이 자율신경계의 내장기관 연관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서로를 연결해주는 게이트가 되는 포인트를 치료에 활용하고 있죠.
즉 등에 분포하는 혈자리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는 포인트가 폐수, 심수, 간수, 담수, 비수, 유수와 같은 자리들을 보실 수 있죠. 바로 이 혈자리들을 이용하여 치료를 하게 되면 해당 장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혈자리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것이 어떤 신비한 치료가 아니라 이렇게 내장기관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와 연결된 포인트에 시그널을 주어서 다시 균형을 회복하도록 치료하는 합리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이렇게 흉추와 교감신경 그리고 내장기관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흉추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내장기관 기능에 영향을 주어서 배혈증과 같이 등이 뜨거워요, 소화가 안 돼요, 밤에 화끈거려서 잠이 안 와요, 이와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흉추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척추는 기본적으로 뼈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문제가 있는 부위는 근육이 굳어 있어서 이것의 가동성을 확보하면 척추가 정상 커브를 회복하고 좋아지게 됩니다. 흉추 가동성 운동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흉추 신전 운동입니다. 준비물은 원래 폼 롤러와 아령이 필요한데요. 없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오늘은 수건과 생수통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수건을 등에 베고 왼쪽으로 누워서 왼쪽 다리는 똑바로 펴고 오른쪽 고관절과 무릎을 구부려 오른쪽 발을 왼쪽 무릎에 올리고 오른쪽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생수통을 수직으로 들고 시작 자세를 유지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머리와 등을 서서히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5초간 이 자세를 유지하고 다시 천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10초간 휴식 후에 총 5회 실시하고 반대 방향도 같은 방법으로 총 5회 반복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맥킨지 신전 운동은 엎드린 다음 손바닥을 어깨와 나란히 매트 위에 올려놓고 머리와 몸통을 신전시키고 호흡을 천천히 내쉬면서 두 팔로 몸을 지지하며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 세웁니다. 몸을 5초간 유지한 후 다시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10초간 휴식 후에 총 5회 반복해줍니다. 이 운동은 허리 디스크 환자들에게도 권장하는 운동으로 흉추를 신전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단 현재 허리 통증이 심하거나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경우는 동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흉추 굴곡 신전 운동은 먼저 손가락으로 깍지를 앞으로 껴주시고요. 허리와 등을 숙여서 호흡을 천천히 내쉬면서 숙여줍니다. 이때 허리와 등이 최대한 늘어나도록 쭉 펴주시고요. 5초간 유지 후에 다시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손의 깍지를 뒤로 끼고 최대한 몸을 뒤로 제껴서 숨을 들이쉬면서 이렇게 5초간 유지해 주시고 다시 원래 시작 자세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총 5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흉추의 근육과 늑골의 근육을 최대한 이완시켜서 자율신경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동이니까 꼭 해보세요. 이렇게 세 가지의 운동을 통하여 흉추 가동성을 회복하여 흉추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흉추 문제로 발생한 배혈증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 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므로 꼭 해보세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